제가 시작하면 되나요? 네. 네, 사사이만 첫 번째 시간인데 혹시 영상들은 다 보고 오셨는지 보고 왔습니다. 보고 오셨나요? 못 봤습니다. 네? 못 보셨어요? 네. 그래서 이게 테드에서 나온 강의인데 네. 이제 아니 이제 우리 먼저 자기 소개 좀 해야 되지 않아요? 자기소개부터 할까요? 정확하게 30분 자기소개도 30분에 들어가는 시간인 거죠? 그렇죠. 여기부터 할까요? 별명. 아 4, 3, 2만이니까 여기 별명으로 할까요? 별명. 4, 3, 2. 프로그램 소개도 먼저 한번 해주시고. 아 이거 협의 없었던 건데 네. 4, 3, 2만 저희 채널은요 40대 40대 네. 40대. 30대. 그리고 20대가 모여서 어떤 한 주제에 대해서 네. 난상 토론을 30분간 네. 하는 겁니다. 전문성 없고요. 그냥 저희 생각, 날 것의 생각을 전달하는 채널이에요. 네. 그래서 이거 여기서 무슨 전문성을 기대하신다거나 네. 좀 깊은 얘기를 기대하신다거나 네. 이러신 분들은 좀 적합하지 않을 수 있다. 음. 다만 이제 그 평범한 시민들의 생각, 평범한 사람들의 생각, 네. 40대, 30대, 20대 평범한 사람들의 생각을 듣고 싶으신 분들,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좀 관심 있으신 분들한테는 자기의 의견을 좀 자유롭게 편안하게 댓글이나 뭐 별도의 영상으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자연스러운 소통의 장 정도는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가지고 한번 시작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혹시 뭐 참여하고 싶은 사람들이 있으면 가끔 참여도 시킬 건가요? 그럼 추후에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네. 아직은 그런 계획을 갖고 있진 않은데 네. 예, 저희 채널이 이제 뭐 인기가 엄청 좋아지고 구독자도 많아지고 댓글도 많이 달리고 하면 네. 이제 그런 분들과 함께하는 것도 재밌을 것 같네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네. 사사이마 첫 번째 시간 아까 얘기하다가 이제 중간에 좀 끊겼는데 자기소개가 더 중요하니까 자기소개부터 하죠. 네. 또 까먹을 뻔했네요. 이름은 말고 별명으로 저는 하겠습니다. 저는 40대를 대표하는 40대 일반인을 대표하는 별명은 파떼기입니다. 전 앞으로 판떼기요? 방송에서 파떼기라고 불러주시면 되겠습니다. 판떼기요? 파요. 파요? 네, 파떼기. 아, 네 알겠습니다. 저희도 이거 처음 그냥 즉흥적으로 나오는 거라 처음 듣는데 파떼기. 네, 알겠습니다. 파떼기. 40대일 때 바로 파떼기네. 40대 많이 응원해 주십시오. 저는 30대 3이라고 부르시면 됩니다. 3이요. 3. 네. 3. 네. 여기 심플하게. 팥대기는 너무한 것 석삼은 같아요. 어떻습니까? 석삼. 석삼이. 석삼 하겠습니다. 석삼이. 여기 석삼입니다. 파떼기 여기 석삼이. 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괜찮습니다. 네. 여기는 그러면 이만희 하시죠. 이만희. 2만이요? 신천지 이만희. 20대 대표였는데 만 20대니까 20대죠. 이만희 어때요? 아직은 정식이 20대고요. 이제 올해 29이라 이제 한 달 뒤면 서른이 돼서 이제 오케이. 2만이 좋네요. 저희 2만이로 하겠습니다. 신천지 이만희 아닌데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고. 2만2입니다. 그래서 팥대기, 밭대기. 석삼이. 석삼이, 석삼이, 2만이 이렇게 불러주시면 되겠고 네. 중간에 혹시 저희가 서로 워낙 친하기 때문에 본명이 나오거나 이러면 편집하겠습니다. 네. 네. 그렇게 해주시죠. 삐처리 해주시죠. 처리. 네. 삐처리 못하고요. 잘라내겠습니다. 네, 그래. 잘라내시죠. 네, 잘라내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우리 셋이서 주제를 한 명씩 한 사람씩 돌아가면서 정해가지고 와서 이제 주제 토론을 하는 건데 맞아요. 주제를 정해온 사람은 이 자리에 앉는 걸로. 좋네요. 아, 네. 네. 지금 이렇게 이 프로세스도 여기서 정하니까 네. 지금 막 정하는 거예요. 우리 정해진 거 하나. 즉흥적입니다. 네, 이번 주에는 제가 정했기 때문에 여기에 앉아 있는 거고 다음 주에는 또 저희 가위바위보로 정할 거죠. 네. 제가 저번 주에 졌기 때문에 네. 이만희 제가 졌기 때문에 여기 앉아 있는 거고 또 마지막 가위바위보에서 네. 두 분에서 하시면 되는 거죠. 그렇죠. 가위바위보는. 네. 네. 제가 두 번째였던 것 같아요. 져가지고 맞아요. 1등으로 이겼죠. 아 그럼 파떼기님이 다음 주에. 밭대기가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주에 제가 정한 주제는 네. 테드에서 최다조회. 어. 최다조회 영상이에요. 이 영상이. 오. 최다조의 영상이고
그래서 아마 테드를 즐겨보시는 분들은 한 번씩은 보셨을 것 같고 우리 파떼기님도 10년 전에 10년 전에 네, 이 제가 학원을 운영하고 있어서 교육에 관심이 좀 있어가지고 네. 10년 전에 봤던 영상. 10년 전에 그 정도 됐을 거예요. 그지? 네. 혹시 안 나는데? 10년 전쯤에 정확하진 않습니다. 정확하진 않아요. 대략 그런 그 정도인 것 같아요. 네, 10년 전에 봤던 영상. 근데 이번에는 안 보고 오셨다고. 그쵸, 안 봤죠. 10년 전의 네, 기억으로. 기억으로. 그러면 시작하기 전에 영상에 대해서 전체적인 대략적인 거를 설명해 주시고 아, 네. 그러셔도 되고 아니면 오늘 주제를 뽑아 오셨을 테니까 제가 봤던 게 저도 되게 하면서 기억이 나겠죠. 하면서 기억이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주제는 학교가 창의력을 죽인다 음, 라는 제목의 영상인데 네. 영국의 교수님이 중앙 교수님이 나오셔서 이제 설명을 하세요. 네. 그래서 공교육은 너무 이제 엘리트주의 음, 적인 성격이 강해서 음, 창의력을 죽이는 음, 결과로 나오기 때문에 네. 이게 창의를 살릴 수 있는 교육을 해야 된다 음, 라는 것이 주 내용이었고요. 음. 20분짜리 영상인데 굉장히 유쾌한 중간중간 유머가 네, 굉장히 섞여 있어서 맞아요. 유쾌한 영상이었어요. 여러분들 꼭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꼭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 영상은 저희가 이제 뭐 아래나 이렇게 링크로 달아드릴 테니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이거를 보면서 네. 같이 얘기를 했으면 좋겠는 것이 몇 가지가 있었는데요. 네. 일단 네. 여기 한 2분쯤 정도의 영상에 네. 누구나 교육에 관심이 있다. 누구나 교육에 관심이 있다라고 주장을 하더라고요. 이 교수님께서. 근데 그 이유가 뭐냐라고 하면 네. 미래가 예측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교육을 받으면 미래를 어느 정도 예측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예측 불가능성이 너무 두려워서 교육에 누구나 관심을 갖는다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시는데 일단은 첫 번째 모두가 교육에 관심이 있다라는 점을 동의하시는지 그럼 만약에 동의하신다면 혹은 동의하신다면 왜 모두가 관심을 갖는지 이분의 주장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측 불가능성 때문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혹은 이분에 동의하셔도 되고 아니 다른 의견이 있으실 수도 있을 것 같고 아니 반대로 모두가 다 교육에는 관심이 없다 이 최초 주장은 반대한다 그럼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그러니까 좀 궁금해지더라고요. 저는 뭐 대부분의 사람들이 교육에 관심이 있지만 모든 사람이 다 있지는 않을 거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 다음에 교육에 관심이 있다. 이유는 뭐 꼭 미래의 불확실성이라기보다는 본인의 취미, 관심 이런 거에 대해서 더 많이 알고 더 많이 알면 또 많이 보이잖아요. 그런 관심 때문에 사람들이 그거에 대해서 교육을 받으려고 하고 공부를 하려고 하고 하는 게 있지 않나. 요즘 특히 또 젊은 분들은 본인이 관심 있어 하는 분야에 대해서는 아낌없이 자기의 그 돈을 써서 그 교육을 받거나 또는 우리 같이 이런 토론 최근에 들은 거는 넷플리언가라 그래서 넷플릭스에서 보는 영화를 보고 그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그 넷플릭스에 대한 영화에 대해서 해석하고 의미가 무엇인지 나누고 이런 데 돈을 또 쓴다고 하거든요. 넷플릭스가 뒷광고 아닌가요? 아 그렇죠. B 처리해 주시죠. 알겠습니다. N년가. N년가. 네, 아이고. 그래서 아무튼 그래서 사람들이 자신이 관심 있어 하는 분야에 얼마든지 이 돈을 써가면서도 교육을 받고 또는 참여하고 이런 거에 대한 관심이 많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꼭 미래에 대한 어떤 불확실성 때문만은 아니어도 사람들이 교육에 대한 관심이 전반적으로 많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있고 그렇지만 이제 또 그런 거에 전혀 또 관심 없는 사람 주변에 있기 때문에 교육에 대해서 그냥 자유롭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죠. 여기서 가설을 모두가라고 했는데
과학에서는 모두가 언제나 무엇이든 이런 게 들어가면 굉장히 위험한 가설로 보거든요. 왜냐하면 그렇죠.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는 가설이 나왔는데 증명이 됐다 하면 노벨상 받을 거예요 아마. 그 정도로 이제 좀 위험한 단어기 때문에 모두가라고 하기에는 조금 그렇고 대다수의 사람들은 관심을 가지고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불확실성이라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왜 이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지 하고 차근차근 이렇게 돌아가 보면 불확실성은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엄마들도 아이들의 교육에 대해서 엄청 열을 올리는데 만약에 아이가 이렇게 그냥 그대로 커가지고 나중에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을 얻고 그다음에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고 하면 엄마들이 그렇게까지 교육에 열을 올리지 않을 텐데 미래에 어떻게 될지 모르고 주변에 경쟁자들도 많을 거고 엄마들이 살아왔던 그런 시대에서도 자기들이 겪었을 테고 그러면서 아 내가 공부를 더 했었더라면 나는 후회도 있었을 것 같고 그런 것들 때문에 미래가 불확실하기 때문에 지금의 스펙을 쌓고 공부를 하고 교육을 받고 해야 된다 라고 생각이 들어서 어느 정도 동의를 하시는 거네요. 불확실성은 어느 정도 동의를 해요. 아. 네, 대다수의 사람들이 이렇게 교육에 대해서 생각을 할 것이다. 사실 저는 교육을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서 조금 이게 제 입장이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저는 교육이 새로운 거를 습득하거나 배우는 것이라고 되게 넓게 정의를 하면 이분이 얘기한 누구나가 누구나 교육에 관심이 있다. 동의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아이가 걷고 싶어 하고 뭔가를 배우고 싶어 읽고 싶어 하고 이런 것들이 다 교육의 범전에 들어오는 것 같고 그거를 그러니까 자기가 하고 싶어 하는 거 뭔가를 추구를 하고 그거를 향해서 발전하고자 해서 스스로 찾아보는 행위 그거를 꼭 막 국영수 학교에서 배우는 것뿐만 아니라 뒤에 이제 영상 뒤쪽에 보면 뭐 춤추고 이런 것들도 예시로 나오잖아요. 그런 것들로 자기가 하고 싶은 거를 발견하거나 그 취미의 단계나 아니면 모든 사람들은 아예 정체되어 있진 않다라고 생각해요. 본인이 정체되어 있고 싶어 하더라도 아무것도 안 하고 싶어 하더라도 뭔가를 할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살아 있다면 그러면 그 모든 단계를 뭔가를 하는 거를 찾고 생각하고 하는 게 교육의 일부분 그리고 특히 창의성이랑 연결을 시키면 그 부분의 창의적인 활동의 일부분일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런 관점에서 교육을 본다면 누구나 모두가 교육에 관심이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 여기 석삼이가 얘기한 것처럼 모두가라는 거 누구나라는 게 조금 이제 동의할 수 없는 부분이 그렇죠. 없잖아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공부하고 교육하고는 조금 분리를 해서 생각을 해야 되지 않나 싶어요. 그러니까 자신이 하는 건 공부고 받는 거는 교육이 아닐까. 누군가가 해주는 거. 해주는 게 교육이 아닐까. 그러네. 그러니까 자기 혼자서 스스로 공부하면 교육 제도가 지금 뭐 공교육은 창의력을 뭐 죽인다 이런 말이 안 나올 테니까 교육에 대한 정의가 뭐 누군가가 해주는 교육 여기서는 공교육이 될 거고 그렇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공부는 조금 빼고 생각을 하는 게 어떨까. 공부를 자기가 진짜 하고 싶어서 하는 아까 말씀해 주셨듯이 뭐 취미 이런 것들 때문에 하는 사람들도 있으니까 그건 자의적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는 공부는 약간 제쳐두고 교육적인 관점에서 보면 어떨까. 그러니까 교육은 어떤 교육을 제공하는 사람이 있고 제공하는 사람이 있고, 받는 사람이 있고 공부는 스스로 뭔가 하는 찾아본다거나 자기가 하는 거죠. 공부는 하는 거고 교육은 받는 거고 좀 다른 의미가 좀 다른 대신 이제 뭐 교육자라고 하더라도 내가 뭔가를 준비해서 주는 교육자도 있지만 이 사람이 스스로 하게끔 옆에서 동기부여해주고 방향을 찾도록 도와주는 이런 교육자도 있는 거죠. 그렇죠. 그것도 아까 말씀해 주셨듯이 옆에서 동기부여를 해주고 하듯이 뭔가 수동적인 사람이 있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수동적인 사람을
그 자동적으로 자율적으로 만들려고 하는 게 자기주도 학습을 할 수 있게 하는 어떤 거 힘을 키우는 시스템이나 거고. 사람이 꼭 아니더라도 어떤 시스템이나 그쵸. 뭐 이런 네, 그런 것들이 이제 교육이라고. 교육이라고 네, 그런 게 교육인 것 같아요. 여기서 말하는 교육은 그럼 이런 것도 교육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처럼 이렇게 세 사람이 어떤 한 주제를 놓고 서로의 의견을 나누거나 이런 것도 교육의 한 범주로 볼 수 있을까? 아니, 떠드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교육이라고 그렇게 꼭 거창하진 않은 것 같아요. 우리는 노는 겁니다. 앉아서. 우리 그냥 떠드는데 그냥 카메라 켜놓고 떠드는 거 네네네. 정도에 알겠습니다. 다음 주제는 뭔가요? 여기 한 3분쯤에 굉장히 신박한 주장을 하는 것 같아요. 창의력을 네, 읽기, 쓰기 동등한 레벨로 모든 사람한테 그 갖출 수 있는 역량, 그러니까 뭐 창의력을 모든 사람이 갖출 수 있도록 교육을 해야 된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우리는 이제 교육의 범주를 아까 우리 석삼이가 얘기한 그 범주 안에서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창의력을 읽기, 쓰기와 동등한 레벨로 모든 그러니까 교육을 받는 사람들에게 제공을 해야 된다라는 주장을 하세요. 이분이. 창의력을 교육시켜야 된다. 네. 이분이 혹시 동의하세요? 그리고 혹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실 이거 뭐 저는 개인적으로 동의를 했는데 왜냐하면 동의한 이유는 이제 사실 모든 게 다 시스템화는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계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은 어느 정도 살기 위해서 물론 뭐 글로벌적으로 보면 아프리카나 이런 쪽에는 그런 것들이 제공돼야 되고 공급돼야 되고 스스로도 이렇게 힘을 갖춰서 이렇게 만들어져야 되긴 하겠지만 OECD 국가 뭐 선진국 이렇게 보면 이렇게 주입식으로 뭔가를 한다기보다는 이제 뉴노멀 시대라고도 하잖아요. 그래서 뭔가 새로운 거를 만들고 그러면 창의력을 갖춘 모든 개개인이 어느 정도의 창의력을 살릴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거는 큰 이야기고 그러니까 담론이고 강론으로 내려와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리고 읽기 쓰기 이런 건 평가가 가능하잖아요. 그렇죠. 평가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평가를 한다는 것 자체가 창의력을 죽일 수도 있는데 그렇죠. 이거를 창의력을 교육받는 사람들에게 심어주는 걸 어떻게 해야 되고 이게 어쨌든 뭔가를 하면 평가는 다 수반이 돼야 되는데 평가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고민이 되더라고요. 그냥 여기서 창의력을 그 읽기 쓰기처럼 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그거를 잘 생각을 해보면 교육의 목적이 무엇인가에 따라서 이게 결정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교육의 목적을 생각해보면 국가에서 교육을 한다는 것은 제 생각에는 이 나라의 미래를 책임질 인재를 양성하는 거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했고요. 그리고 이제 교육자들이 생각하는 교육은 무엇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내가 가르치는 뭐 학생이나 학생이 좀 더 행복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할 수도 있는 거고 그 목적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다른 것 같아요. 그 국가적으로 봤을 때 미래를 책임질 인재들을 양성하기 위해서 창의력이 필요하다 하면 창의력 교육이 들어가겠죠. 근데 이 사람을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그냥 우리 학생들이 나중에 미래에 커서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다면 굳이 창의력 공부도 그렇게까지 필요 없을 거고 사회에 살아가면서 꼭 필요한 사회 규범 이런 것들만 가르쳐주고 그 다음에 다른 교육은 그냥 알아서 자기가 하고 싶은 거 하면 그게 오히려 창의력에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행복한 것이 더 중요하다. 네, 그래서 목적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것 같아요. 저도 행복한 교육에 대해서는 동의를 김영처럼 하고 그다음에 저는 이제 다양성이 되게 중요한 것 같은데 저는 주입식 교육도 그 다양성의 하나라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면 우리가 지금 이제 그 경영을 하고 또 여러 가지들을 하는데 규칙적으로 쉬지 않고 반복적으로 이것들을 꾸준히 성취해 나가가지고 이루어지는 성과들이 있고 또 이런
굉장히 기발한 아이디어를 톡 제공해가지고 세상을 획기적으로 화편화시키는 그런 아이디어를 창의적으로 내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가 굉장히 문화 르네상스라고 하잖아요. 이게 사실 지금 그걸 이끌어 나가는 사람이 지금 40대, 50대 주입식 교육에 한참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거든요. 이 사람들이 그렇죠. 지금 봉준호 감독이라든지 또 BTS 방시혁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리더로 서 있고 거기에 지금 20대들 굉장히 자유롭게 교육하고 나름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이제 창의적이고 좀 자율적인 교육들을 그래도 받고 자란 아이들이 이게 같이 만나면서 이 파급 효과가 이게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주입식 교육이 필요한 분야라든지 또는 그런 것들을 선호하는 사람이 또 있어요. 사람마다. 내가 오늘 그게 효율적이 네. 효율적이. 내가 이거를 오늘 꼭 달성하고 이거를 목표로 하고 그렇죠. 그거를 성취해 나가면서 굉장히 기쁨을 느끼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한테는 어떻게 보면 이 주입식 교육이 맞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학원을 하면서 전 주입식 교육을 싫어해가지고 학생들한테 계속 스스로 하게끔 하는 것들을 했는데 어떤 학생은 이 수업 방식에 대해서 굉장히 거부감을 느끼시더라고요.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근데 또 어떤 학생들은 그런 교육 방식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타고나기를 나는 규칙적이고 반복적이고 이런 것들을 못 견뎌 하는데 자유롭게 막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아이디어가 탁 튀어나오면 거기 삘받아서 탁 하고 또 한참 놀고 쉬고 이런 사람들이 있어서 이 다양성 면에서 있어서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읽기 쓰기는 어떻게 보면 꾸준히 하면 느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계속 반복시켜서 책을 읽고 또 쓰는 연습을 하면 늘어나는 거고 창의력 교육은 좀 그렇게 이분이 말한 것처럼 어떤 교육을 꼭 하는 것보다는 자유롭게 우리가 생활하다가 아이디어들이 또 이렇게 만나서 얘기하다 보면 나올 수 있는 것처럼 창의력은 어떤 교육보다는 아이들이 자유로운 환경에서 생각하고 이야기하고 토론하고 이런 생각하는 것들을 통해서 나타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다음에 제기하고 싶었던 이슈를 어떻게 보니까 딱 끌어내신 것 같은데 이분은 딱 그 환경을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환경을 어떤 환경을 얘기하냐면 실수할까봐 두려워하지 않는 환경. 아이들이 창의적인 거, 이분 이제 이 교수님 말씀은 로빈슨 교수님 말씀은 근데 실수할까봐 두려워하지 않는 거. 그러니까 실수를 하는 거랑 창의적인 거랑은 다르다. 근데 실수를 할 수 있는 환경을 실수하는 것이 창의력을 발현하는 다른 말이지만 잘못하거나 실수해도 괜찮다는 마음이 없으면 창의력은 발현이 되지 않는다. 라는 주장을 하세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우리 교육의 목적은 행복. 저 이것도 아까 얘기했던 거랑 좀 비슷한 것 같은데 결국 사회적 시스템에서 공교육이란 게 있으니까 이분은 공교육을 들어서 말하는 것 같거든요. 그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전 세계 공교육이 다 똑같은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데 공교육 안에서는 그게 이루어지기가 힘들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면 거기서 학생들의 점수를 매기고 그리고 이 점수를 가지고 이제 대학을 분류해서 가고 하는 것들이 어쩔 수 없이 자유민주주의 체제다 보니까 경쟁 체제가 들어가고 이렇게 해서 어쩔 수 없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결국에는 이분도 말씀하셨듯이 주변 환경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실수를 뭐 실수해도 괜찮아 이런 주변 환경 그리고 특히 학교에서 수학을 못하면 난 수학을 못해라고 아이들이 생각을 하는데 그건 너가 수학을 못하는 게 아니야. 너는 조금 다르게 생각한 거야. 라고 인정해 줄 수 있는 부분. 그게 틀렸다고 해서 아이들이 낙담하지 않게 해주는 분위기. 공부를 못하는 아이들은 주변에서 엄마들이 조금 부끄러워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아 우리 아이 공부도 못해가지고 어디 뭐 누구는 뭐 서울대 갔다 누구는 무슨 대 갔다 이렇게 얘기할 때 그냥 가만히 계시고 그런데 그런 부분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거. 이 친구는 다르구나. 이 친구는 다른 능력이 있구나 하고 그거를 계속 바라봐 주는 거, 인정해 주는 거, 다르게 보는 시각 이런 것들이 주변에서 환경적으로 어느 정도 조성이 되면 이것도 자연스럽게 해결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가 무슨 말을 하든지 이 어릴 때 아이들이 말하는 건 정말 창의력 넘치는 얘기들이잖아요.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을 하기도 하고 저희들 입장에서는. 근데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옆에서 인정해주는 분위기가 필요하지 않을까. 근데 이건 진짜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른들끼리도 서로가 그 판단을 하고 재단을 하고 하는 부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부끄러워서 말 못하는 경우도 있고 실수했을 때 아니면 실패했을 때 틀렸을 때 비난도 많고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이 사회적 분위기가 변경이 돼야지 이게 가능하지 않을까. 석삼이는 요 분의 주장에 동의를 많이 그렇죠. 하시는 거죠. 환경이 동의하는 거죠. 중요하다고. 환경이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뭐 환경이 그럼 지금 석삼이는 지금 우리나라 교육 환경은 교육은 저는 좋은 것 같아요. 우리나라 교육이 정말 좋은 것 같고 그다음에 사실 주입식 교육보다 효율적인 교육은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혼자서 그거를 문제를 헤쳐나가는 공부는 모든 공부가 그렇게 되면 안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그동안 선임들이 다 쌓아놓은 지식이 있고 그거를 체계를 딱 만들어서 핵심만 모아놓은 것들이 지금의 교육인데 그거를 무시하고 내가 처음부터 해봐야지 하는 거는 비효율적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공교육은 좋은데 주변의 시선들 사람들의 시선들이 문제인 거죠. 환경도 문제고. 그래서 학교에서 공부를 하는데 그 나중에 이거 예시로 하나 나오잖아요. 그 세계적인 뮤지컬 그 댄서 그 얘기가 나오는데 그 경우도 학교에 적응을 못하고 하던 아이가 알고 보니까 얘는 춤을 엄청 좋아하는 거예요. 뭐 노래만 나오면 춤을 추고 막 신나게 노는 아이고 그래서 그런 아이가 결국에는 그 세계적인 뮤지컬의 댄스 안무를 만들고 되는데 그 학교의 공교육 시스템 안에서 그게 그런 친구가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공교육 시스템 안에 있어도 그런 친구를 인정해 줄 수 있고 그리고 이 친구는 다르구나 라고 인정해 줄 수 있는 분위기가 있다면 더 낫지 않을까. 근데 괜찮지 않을까. 근데 이제 아까 제가 다양성을 얘기했는데 우리도 물론 우리나라에도 예술 고등학교가 있고 또 뭐 예술 대학이 있고 이렇게 하는 것처럼 그런 친구들이 그 일반적인 국어, 영어, 수학을 배우고 과학을 배우고 이런 것들도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갖추는 것들이 중요하지만 거기에 더 전문적이고 더 특화된 교육을 받을 수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이 그 분야에서 더 성공하고 더 많은 것들을 창출해내고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을 거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래서 이런 분위기를 만드는 거는 저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런 환경과 분위기. 그런데 이제 아까 말한 국어, 영어, 수학 일반적인 우리가 상식적으로 배우는 그런 과목들을 가르치는 곳에서 그런 아이들을 어떻게 케어해주고 해줄 수 있느냐. 왜냐하면 그래도 한 반에 20명 가량의 학생들이 있는데 선생님은 이 아이들을 데리고 전체적으로 가야 되는데 그 특별한 한 아이나 두 아이 때문에 선생님이 그 아이에 대해서 그 다른 모습을 보이는 거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줄 수가 없는 환경이다라는 게 좀 어려운 점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저는 주입식 교육이라는 게 아까 석삼이가 얘기한 것처럼 뭔가 예전부터 쌓였던 지식을 제공하고 받아들이는 거 이상이라고 생각해요. 주입식 교육이라는 표현 자체가.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이제 중고등학교, 저는 이제 일반 학교는 다니지 않았기 때문에 국제학교를 나왔기 때문에 정확하게 잘 모르지만 그냥 언론이나 주변 사람들 얘기하는 거 들어보면 선생님 앞에 있고 그러니까 인강인 거잖아요. 대형 학원 강의 앞에서 선생님이
말씀해 주시고 어떤 주제에 대해서 이론 뭐 이런 걸 얘기해 주고 학생들은 앉아서 들으면서 받아 적는 그러니까 참여가 없는 이거를 주입식 교육이다라고 보통들 표현을 하는데 이게 효율적인 거라는 거에서는 동의를 해요. 왜냐면 이게 맞아. 너는 이걸 외우면 돼. 받아들이면 돼. 학생은 앉아서 듣고 받아들이면 되는 거죠. 아까 우리 뭐였지? 이름이? 파떼기님이 얘기한 것처럼 그런 걸 또 좋아하는 학생들이 있고 그래서 그렇게 다양한데 이제 우리나라의 교육 아까 얘기한 교육은 다양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창의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환경이 아까 우리나라 교육은 괜찮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부분에서 좀 독양이가 어려운 거죠. 과연 춤을 추고 싶은 아이들이 노래를 보고 싶은 아이들이 혹은 수학을 좀 못하고 과학만 잘하는 아이들 혹은 영어만 좋아하고 막 세계 정치, 경제, 경영 이런 거만 좋아하는 아이들 그런 거를 더 깊게 할 수 있는 아이들이 공교육에서 주의식 교육 환경 안에서 할 수 있을까? 효율적이라는 건 동의하지만 다양성은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게 두 개가 양립이 가능할까?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런 아이들이 한두 명 혹은 다 다양해 이거를 현재 우리나라 혹은 전 세계 공통으로 가지고 있는 교육 시스템이 받아들일 수 있는가 못 받아. 하는 거에 있어서는 저는 의문이거든요. 못 받아들이죠. 이게 또 교육의 다른 관점으로 보면 이제 초등학교 때부터 여러 과목을 배우잖아요. 근데 그 모든 것을 잘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저는. 왜냐하면 어릴 때부터 계속 배우는 교육은 물론 사회 구성원으로서 당연히 알아야 되는 교육들도 있겠지만 제가 생각하는 그 교육의 목적은 어린아이들이 자기의 재능을 찾는 부분, 자기의 관심사를 찾을 수 있도록 여러 과목을 다 경험할 수 있게 하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었거든요. 그래서 방금 말했듯이 춤을 엄청 좋아해요. 그럼 음악 시간에 충분히 그 재능을 빨리 찾아가지고 그쪽으로 다른 교육기관을 찾아서 교육을 받을 수도 있겠죠. 근데 공교육이 그걸 감당하기는 좀 어렵지 않나. 그렇죠. 그렇죠. 그거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가 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각 분야가 다 엘리트주의 그렇게 보면 어떻게 보면 엘리트주의로 빠질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지금 얘기하는 걸 들어보면 제가 느끼기에는 그러니까 음악을 공교육에서 예를 들어 초등학교 중학교까지 이렇게 국영수 음악 미술 체육 다양한 분야에 대해서 이렇게 습득하다 나는 음악이 좋아 그 음악 전문 학교에 가서 그 커리어를 딱 쌓는다거나 미술 좋아하는 친구는 거기 체육 좋아하는 분은 이쪽 뭐 경제 그럼 그 통으로 뭐 금융학부 이런 거 만들어가지고 또 쭉 이렇게 되면 한 분야 엘리트주의로 또 변질될 수 있는 가능성은 없을까요? 그렇죠. 그럴 수도 있겠네요. 지금 교육 자체가 엘리트주의를 양성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교육을 하고 교육만 받으면 문제가 없는데 거기에 대해서 사회가 점수를 매기잖아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이 객관적으로 봤을 때 이 사람을 판단할 근거가 없으니까 그것도 분명히 뭐 바뀌어야 하겠지만 그런 것들이 없어서 이 점수 제도가 있고 등수가 있는 한은 엘리트주의가 팽배해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래서 말씀하십시오. 그래서 여기 이 교수님이 말하는 것처럼 그 실패에 대해서 그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을 아이들이 갖게 하는 거는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내가 어렸을 때 재능이 음악적으로 있는 것 같아서 그쪽 분야로 교육을 받으러 갔는데 거기에 나보다 더 잘하는 애 수두룩해. 그치. 그랬을 때 내가 굉장히 좌절할 수 있잖아요. 왜 우리 이제 학생들 중에 외고 애들 중에 자존감이 굉장히 떨어져 있는 애들이 있어요. 중학교 때 자기가 최고였거든. 근데 왔는데 중하위권이야. 무슨 말인지 알아요. 같이 학교 다녔으니까. 그러면 굉장히 자존감이 막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아까 이제 석사님이 얘기한 것처럼 자신이 행복한 거, 내가 거기서 순위가 매겨지지 않고 이렇게 내가 거기서
음악을 배우고 나보다 정말 잘하는 애들 천재 같은 애들이 수두룩하지만 거기서 배우고 또 이게 행복해. 이게 내가 그거에 대해서 행복을 자꾸 찾을 수 있게끔 만들어지고 내가 그들보다 잘 못해서 조금 점수가 안 나오거나 또는 좀 실패한 것 같은 거 이랬을 때도 아이들이 행복하고 내가 배운다, 내가 나 자신의 어제의 나보다 오늘의 나는 더 성장했다 이런 것들을 자꾸 만들어주는 약간 분위기는- 방금에서 좀 올드하지 않았어요? 어제보다 아무래도 40대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렇게 실패하지 않는 분위기를 극복하는 거, 다시 받아들이는 거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거를 이제 극복해야 된다고 하는 거는 결국 아까 말했듯이 환경 문제인 것 같거든요. 극복해야 된다. 그래서 환경적으로 그러지 않아도 괜찮아. 그거 이상한 거 아니야. 그럴 수도 있지. 이 부분에서는 걔가 더 잘하겠지. 근데 너는 다른 부분도 잘하고 있잖아. 너는 너 존재 자체만으로도 소중하잖아. 이게 주위에 환경적으로 정착이 되면 그게 아무 문제가 안 될 것 같아요. 그런 말 있잖아요. 정상인 사람이 외눈박이들이 사는 곳에 가면 정상인 사람이 비정상이 된다고. 그런 말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주위의 환경이 그걸 만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등수를 매긴다, 뭐 한다. 근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됐냐? 나는 패배자다. 이런 지금 사회의 분위기를 바꾸어주면 괜찮아. 그렇게 사는 것도 너 각자의 위치에서 너가 행복하게 살면 돼. 이게 있으면 어느 위치에서도 행복하게 살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 맞아요. 결론으로 환경이 중요하다. 근데 이제 그런 환경 대부분의 사람은 그런 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지만 또 어떤 사람은 그런 환경에 있어도 참 제가 아는 사람은 어려운 시절 어려운 가난한 환경에서 자랐는데도 거기에 대해서 전혀 자신이 불우하거나 힘들거나 어려움 없이 행복하게 그렇죠. 저는 그걸 특이 케이스로 봅니다. 지금 30분이 지났는데요. 아 그래요? 아 그래요? 빠이. 그 30분 되면 저 끊을 거예요, 편집할 때. 편집 그치 30분을 편집을 30분으로 맞춰. 아니면 30분 되면 우리 그냥 다 나가야죠. 아니 그게 우리 엔딩인데. 근데 30분 아까 지났어. 아 진짜? 네, 뭐. 그러면 그러니까 다음부터는 알람 시계를 맞춰놓을 거야. 그래야 돼. 그래서 울리면 그냥 말 끊고 그냥 가는 거야. 오케이. 뭐 하나 더 얘기할까? 마지막 이 영상에서 핵심. 어차피 끊을 거라. 이 주제를 다음에 해도 좋을 것 같아. 네. 환경이랑 그 환경 속에서 이겨내는 개인. 개인과 환경. 저 너무 관심 있는 주제예요. 아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준비해 주십시오. 네, 한번 반대기. 찾아보겠습니다. 그럼 다음 주제는 뭐라고 하시죠? 몰라요. 환경과 개인의 생각 아니야. 환경 속에서 극복하는 개인에 대한 얘기. 그럼 이런 건가? 환경이 중요한가? 내 생각 의지가 중요한가? 받아들이는 생각이 중요한가? 그 이분법적으로 나누면 조금 그 한쪽으로 치우칠 것 같고 그 끝나지 않을 것 같고 그 속에서 그냥 자유롭게 그렇지. 얘기하는 오늘처럼 뭔가 이것보다는 전혀 전문성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전문성이 없지. 그냥 떠드는 거죠. 뭐. 두서도 없고 점프도 막 하고. 근데 이제 우리가 서로 어떤 주제들이 나오면 논쟁도 하고 그래야 좀 재밌지 않을까? 맞아요. 막 그 카메라 있어가지고 우리 너무 경청한 것 같아요. 격하게 막 지난번처럼 우리 막 나 저 사람 왜 저렇게 얘기하는지 이해가 안 돼. 그런 것도 재밌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카메라 있어가지고 우리가 조금 그거야. 너무 방송이야. 그런가? 네, 그런 것 좀. 30분 딱 되면 이제 평소에 카메라 켰을 때 엄청 울고락불고락 한 30분 됐어. 수고하셨습니다. 격투기 선수들이 막 치고받고 싸우다 끝나고 안 하는 것처럼. 그래서 수고하셨어요. 밥이나 먹으러 갈까요? 코로나니까 그러면 안 되겠다. 수고하셨어요. 밥이나 먹으러 그렇게 될 수 갈까요? 있을까? 나중에 카메라 끄고 막 싸우는 거 아니야? 재밌었어요.
이 교수님의 강의 중에 뒤에 또 좋은 거 많이 나오지 않아요? 나이. 이거 말고 다른 거 뭐 있었어요? 주제 얘기해 보시죠. 교육의 특성 세 가지 얘기하는데 지성의 특성 다양하고 역동적이고 독특하다. 에 대한 거 사실 이분 저는 크게는 동의하는 편이라 Do schools kill creativity? 이제 카메라는 끌까요? 동의는 하는데 이 사람